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2월 말까지 기온이 많이 낮아서 식물들 관리가 좀 어려웠죠. 이제 3월이 접어들면서 밤 기온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야간 기온이 영하 5도까지도 내려가게 돼서 베란다 온도가 5도 전후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조금 저온에 약한 이런 개발 선인장들은 물을 잘 줄 수가 없었어요. 일부는 거실에 놓았고요. 일부는 베란다에 있었는데 지금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못 줘서 많이 수축되어 있고요. 제가 그동안 선인장이나 아프리카 식물들은 계절별 물관리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개발 선인장에 대해서는 계절별 물관리에 대해서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절이 되면 매번 물관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올해는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의 관리를 4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봄에 대한 관리를 올리고요. 5월 말쯤에 여름의 관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계절의 관리만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히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 선인장은 원종 개발 선인장과 가재발 선인장은 관리가 조금 계절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가을과 겨울의 관리는 두 선인장의 관리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은 가재발과 개발의 관리를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봄의 관리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12월 말에서 1월에 꽃을 피우는 이 가재발 선인장은 지금쯤 거의 입장이 회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없고요. 또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은 겨울에 관리가 좀 다르지 지금부터는 입장을 회복시켜서 꽃을 피우는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 둘 다 물은 좀 넉넉히 줘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 식물들의 물을 주는 데는 계절별로 좀 다르게 주기도 하지만요. 지역별로도 또 재배 환경별로도 굉장히 다르게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재발 선인장은 3월부터 이제 회복을 하니까 3월, 4월, 5월 어느 정도 넉넉히 주셔도 돼요.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은 지금 저희 집 같이 기온이 낮은 곳에서 재배한다면 아직 물을 넉넉히 주지 못했을 거예요. 가재발은 이미 꽃을 피웠기 때문에 실내에 놔도 되기 때문에 물을 넉넉히 줘도 되지만요.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은 실내에 놓으면 꽃을 안 필 수 있어서 조금 춥더라도 베란다로 미리 나가 있었기 때문에 5도 전후에서 물을 넉넉히 주면 무름이 와요. 그랬을 경우 지금 넉넉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회복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가재발 선인장인데 베란다에 놔뒀더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시든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적인 회복한 가재발보다는 조금 적게 주시고요. 이 가재발 선인장은 실내에 놨어요. 제가 이 꽃 피는 것을 보려고 그래서 실내에 놔서 입장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물을 줬고요. 이것도 약간 서늘한 데 놔서 물을 조금 넉넉히 못 줬습니다. 실내에 있는 건 확실히 통통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지요. 원종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은 좀 탱탱한데요. 근데 이것은 아주 말랐습니다. 물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2월 말에 영하 5도 전후로 밤 기온이 떨어져서 베란다도 5도 전후라 물을 이때 주면 무르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2, 3일은 물을 주고 밖에 야간 온도 추운 데다가 놔둘 수가 없어서 실내에 조금 놔뒀다가 다시 나갈 겁니다. 지금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은 지금부터 꽃봉오리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꽃봉오리가 만든 상태에서 실내에 있던 걸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밖에 있는 걸 실내로 들여보낸다든지 그러면 꽃봉오리가 떨어져요. 아직은 여기는 추워서 꽃봉오리가 생기지 않아서 한 이틀 정도만 회복을 시키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놓을 겁니다. 이제 기온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온도 이렇게 오르고 해서 이제는 베란다에서 조금 넉넉하게 물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에는 어떻게 물을 주면 좋을까요?
3월은 남쪽이나 따뜻한 베란다가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3월이나 4월이나 5월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월의 물주기를 기준으로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좋은 데는 재배 난이도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처럼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지역에서 재배 난이도가 아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면으로 물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식물들은 계속 저면을 하면 오히려 가습으로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저면의 횟수도 저면을 한 달에 한 2번, 3번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금방 마르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베란다에서는 통풍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볕이 잘 들어도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면을 계속하면 식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3월은 이렇게 깊은 화분은 물의 깊이가 이 정도 되는 용기에 한 5분 이하로 담궈서 살짝 습기를 주는 정도로 해야지 위까지 너무 듬뿍 젖는 정도로 저면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4월의 저면은 푹 정도, 한 1회 정도는 담그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면을 할 때 열흘에 한 번 줬다면 저면을 하기 전에는 2주 있다가 조금 더 간수 간격을 늘린 다음에 저면을 푹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식물에 무리도 안 가고요. 또 뿌리가 빠르게 흡수를 해서 빠르게 건조를 시키겠죠. 이 흙의 아래쪽에 혹시 습기가 남아있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요. 만약에 추운 데서 재배해서 물을 마음껏 못 줘서 이렇게 입장이 얇아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얇은 상태에서는 3월에는 물을 흠뻑 이렇게 여기까지 젖도록 저면을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물을 조금 공급하고 싶다면 3월에는 이렇게 낮은 물에 보이시죠? 이렇게 낮은 물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습기가 한 이 정도 스며들고 마를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3월은 너무 추워서 이렇게 저면하는 거 걱정스럽다 그러면 3월까지는 재배 단계가 춥다면 저면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만 물 주면서 회복을 시켜도 됩니다. 위에서만 이렇게 물을 줘도 됩니다. 이 정도의 화분 크기라면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열흘에 한 번, 3월은 열흘에 한 번 정도 주시고요. 4월은 가서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는데요. 3월에는 이 정도면 한 종이컵 2컵 정도 주셔야겠죠. 만약에 기온이 높은 곳에서 재배를 한다면 훨씬 흠뻑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종이컵 2컵 정도의 분량을 이렇게 제가 이거 스프레이로 하니까 어느 정도 분량인지 몰라서 제가 종이컵 분량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컵 정도 주시고요. 이렇게 다 모두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2컵 정도의 분량으로. 그 입장에는 안 닿게 주는 것이 좋아요. 아직 기온이 3월은 낮으니까 너무 입장이 흠뻑 젖도록 주는 것은 좋지 않고요. 물론 통풍이 잘 된다면 이 입장까지 이렇게 다 젖도록 물을 주는 게 더 좋겠지요. 이렇게요. 그리고 4월도 4월 초와 4월 말은 기온이 달라요. 4월 중순 이후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면 이렇게 낮은 물이 아니라 아주 깊은 물에 이렇게 흠뻑, 지금 용기가 좀 작은데요. 이만큼까지 젖도록 아주 흠뻑 젖게 한 번 정도는 물을 주는 게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지금은 3월 초라 제가 빼겠어요. 위에서도 이렇게 먼지도 털어지게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제가 꽃봉오리가 있어서 이쪽은 주지 않을게요. 계속 한두 송이씩 피네요. 가재발도. 그래서 이렇게 4월 말부터는 기온이 많이 오르잖아요.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수분 증발도 좀 빨라지고요. 그러면은 화장실 가서 샤워기 같은 걸로 흠뻑 그냥 다 젖게 흠뻑 젖도록 이렇게 수분이 적어도 화분에 2분의 1 정도 젖도록 한 번 정도는 물을 주시고요. 매번 그렇게 물을 주면 실내에서는 물음병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4월도 한 번 정도만 그렇게 물을 주시고 평소에는 요거는 종이컵 2컵 정도 또 요 정도는 종이컵 1컵 정도 그리고 이렇게 어린 면은 흠뻑 주시지 마시고요. 4월까지도 이렇게
위에서만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묘들은 흠뻑 주면 이게 다 용토니까 뿌리가 흡수하는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오랫동안 용토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과습이 돼서 무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묘는 한 5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 자주 스프레이를 해주고 스프레이 양을 적게 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큰 화분은 한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주시고요. 한 2컵, 2~3컵 주시면 돼요. 4월에는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화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고 종이컵 1컵 정도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월은 봄이긴 하지만 늦은 봄이잖아요. 좀 있으면 여름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서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또 창도 활짝 열고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란다 통풍도 굉장히 원활하죠. 거의 밤에도 열고 지낼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내내 통풍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물을 흠뻑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면을 한 2번 정도 하셔도 되고요. 환기되는 정도에 따라 좀 다르고요. 또 볕이 비추는 정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볕이 오래오래 비추는 남향이라면 2번 정도 흠뻑 젖도록 저면도 하고 위에 스프레이도 하고 샤워기로 막 적셔도 돼요. 볕이 오전 햇살만 드는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오후 햇살만 드는 서양 쪽 베란다에서 재배를 한다면 흠뻑 젖게 해주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수분 증발이 좀 늦겠죠. 그럴 경우는 저면은 5월에도 한 번 정도만 하시고요. 위에까지 젖는다는 느낌보다는 화분의 3분의 2 정도 젖는다는 느낌으로 하고 젖은 수분에 의해서 위에 용토에 습기가 올라오는 정도로 저면하는 게 저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실내에서는 흠뻑 젖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잠깐 동안 외부에 놓아둘 공간이 있다면 5월 달에는 비를 한번 흠뻑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맞추진 마시고요. 외부에 놨다가 다시 들여와야 되잖아요. 저는 옥상에 있어서 그냥 비 거의 다 맞추면서 놔두거든요. 그래도 건강하고 잘 누르진 않아요. 비가 촘촘히 올 때만 피해줘요. 근데 보통 비 맞추고 다시 들여와야 되잖아요. 베란다는. 5월달은 한 번 정도만 비를 펑펑 맞추고 들어오면 식물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요. 왜냐면 비에는 일반 숲동물이나 그런 정수기 물에 없는 미량의 원소라든지 식물에게 도움이 되는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맞고 자란 식물들은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양제를 주는데요. 영양제 중에 이 완효성 비료인 알갱이 영양제를 추천드려요. 물을 자주 주는 식물은 한 달 안에 흡수하고요. 물을 좀 이렇게 자주 안 주는 식물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서 흡수를 해요. 그래서 비료가 아주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이 비료를 과다 사용할 위험도 없고요. 아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화분이라면 이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많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에도 좀 넉넉히 뿌려도 과다 사용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3월에. 이게 많이 분해가 돼서 흡수를 했다 그러면 5월에 한번 뿌려주시고 여름에는 여름 관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완효성 비료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액체 영양제를 주고 싶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액체 영양제를 주는데요. 저는 이 하이퍼넥스를 주로 줘요. 그렇지만 보통은 일반 가정에서는 이거는 동네 하원에서도 많이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게 2리터 용기거든요. 보통 요거 페트병 하나에다가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2리터 용기에 물 2리터입니다. 지금 미리 따라져 있죠. 요거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따르세요. 영양제는 특히 액체 영양제는 조금 부족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에는 너무 과다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용토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물을 조금 덜 뿌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루에 이렇게 영양제 뿌려드리는 것도 주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얼만큼 뿌려주냐면요. 이런 화분에 이 액체 영양제가 여기까지 다 스며들도록 하면은 영양제가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종이컵 하나 정도 분량을 뿌려준다고 생각하고 뿌려주시면 돼요. 요거는 종이컵 반 컵 정도 뿌려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줄 때 물 주듯이 너무 흠뻑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액체 영양제는 조금 부족하게. 물 주는 날 택해서 주는 것이 좋겠죠. 물 주는 날 택해서 물 조금 뿌려주고 요거 한 컵 반 정도 뿌려주고 이렇게요. 3월에. 그리고 3월에 요거 한 컵 주잖아요. 근데 물 주는 날 선택해서 물 살짝 한번 뿌려주고 요거로 한 컵 좀 안 되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컵은 좀 많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액체 영양제를 주고 지금 여기 새순 나는 거 이제는 따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꽃봉오리 만드는 시기니까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은 그대로 이렇게 요거 입장 따내지 않으셔야 이 잎 끝에서 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꽃봉오리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꽃봉오리는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있는데 입장을 따내면 꽃봉오리가 아주 늦게 나올 수도 있고요. 동시에 안 나오고요. 왜냐면 입장마다 마무리된 게 달라서 동시에 안 나오면 동시에 안 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애기순 같은 경우는 따내지만 웬만하면 좀 작아도 그대로 두고 꽃이 피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원종개발 선인장은 장소를 옮기지 말고요. 한 장소에서 웬만하면 재배해서 봄에 예쁜 꽃들 많이 보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